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2명으로 38일 만에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 불명이 여전히 30%에 육박하고 있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나노 단위의 미세바늘로 100번 찔렀지만 입자가 터지기는커녕 온전한 모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90도 고온으로 10분간 열을 가해도 결과는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4차 추경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감 기관들로부터 수백억 원대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를 준비 중입니다. 강원도 철원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구속됐습니다. 휴대전화 넉 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전차부대 훈련장에 침입했는데 경찰은 월북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9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역대급 고난도 문제가 출제돼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선 재시험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2명입니다. 네,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온 거죠. 그렇죠. 지난 8월 13일 56명 이후 처음 두 자릿수가 된 겁니다. 네, 확산세가 한풀 꺾인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게 내관입니다. 네, 방심은 금물입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온 건 지난달 13일 이후 38일 만입니다. 서울 28명, 경기 24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에서만 총 5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7일 441명까지 치솟은 뒤 17일 연속 100명대로 확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27.4%여서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의 위험성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서울에선 신규 확진자 가운데 42.9%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관악구 사우나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 9일부터 18일 사이에 이곳 사우나와 이발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검사는 이제 다 진행이 됐고요. 방문자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감염 전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원격 수업을 하던 수도권 학교들이 내일부터 다시 학생들과 대면 수업 진행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등교 인원에는 제한을 둘 방침인데요. 학생과 학부모들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현장에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지면서 내일부터 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등교 수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수업을 재개하는 학교는 총 7천여 곳으로 전국 학교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게 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설렙니다. 선생님이 내일 학교 오는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학교 가서 너무 기뻐요.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놀고도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하지만 학부모들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걱정이 돼요. 밥도 그렇고 애들하고 모이고 놀 때 논 다음에 또 혹시나 또 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추석 지나고 다시 한번 또 추이를 한번 봐야죠.
그리고 학교를 안 간다 그래서 애들이 또 학원을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가서 그래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오는 게 뭐 아이들 입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낫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험대에 오른 학교 방역망. 전문가들은 일주일 정도 예정된 학교 생활이 별다른 문제 없이 이뤄진다면 연휴 이후로도 등교 수업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돼 시행 중이죠. 그러나 심야의 유흥가는 밀집, 밀접, 밀폐, 3밀 금지 수칙과는 전혀 다른 딴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토요일은 밤이 좋아도 이건 아니죠. 오늘 낮에도 거리두기는 느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추석 연휴 끝나고 시한폭탄 터질까 이런 생각 들면 암담합니다. 주말과 휴일, 밤과 낮 현장, 김민영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사우나에서의 지속적인 집단 감염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심야 영업 제한이 풀리고 처음 맞이하는 토요일 밤, 서울 홍대 거리는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술집 앞은 다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턱스크로 담배를 피우고 335 몰려다니는 등 긴장이 풀린 모습입니다. 오늘 낮에도 이런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서울 동묘시장입니다.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려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간혹 마스크를 벗은 손님도 보입니다. 혹시 뭐 마스크 이렇게 내리고 다니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야외에서는 산소 공급을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서울 청계산 역시 마스크를 코끝에 걸쳐 쓰거나 아예 벗어버린 등산객들이 눈에 띕니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나들이를 떠난 사람은 많았지만 감염을 우려해 휴게소를 가급적 찾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손님 수준은 한 3분의 1 정도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좌석도 지금 절반 정도 좀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노력 끝에 간신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답답하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되면 가족과 사우나, 목욕탕들 많이 가시는데요. 그렇지만 사우나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이혁준 기자 나왔습니다. 이혁준 기자. 네. 사우나에서 서울 관악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서울 관악구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오늘 오후 12시까지 누적 확진자는 8명입니다. 건물 규모 자체가 꽤 컸고요. 종사자 5명과 이용자 2명이 포함됐습니다. 목욕탕과 사우나에서는 그동안 집단 감염이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철원군, 부산시에서도 목욕탕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고 제주도 온천에서도 확진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목욕탕과 이 사우나가 이 고위험 시설이 아니고 중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네, 목욕할 때 마스크 쓸 수 없으니 감염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욕탕과 사우나는 중위험 시설입니다.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 시설 구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위험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 연습장 등입니다. 중위험 시설은 식당과 카페, 종교시설, 결혼식장, 실내 워터파크, 영화관, 헬스장, 목욕탕과 사우나 등인데요. 노래를 하거나 접촉이 있고 또 밀집도가 비교적 극심한 곳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네, 목욕탕, 사우나가 이제 중위험 시설인데 그렇다면 이 중위험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갈 때나 영업 제한이 가능한 거죠? 네, 거리두기 2단계는 고위험 시설, 3단계는 중위험 시설까지 집합 금지를 통해 사실상 영업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영업을 중단시키기도 했는데요. 충청권과 부산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 위해서 이제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만 할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실 체온 1도 올리면 그 면역력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마냥 가지 말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가족들끼리 모여 목욕탕에 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일단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영시 기준 사망자 383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360명, 94%를 차지합니다. 확진자 중 사망자, 그러니까 치명률을 따져보면 80세 이상은 20%가 넘습니다. 70대는 6.6%, 60대는 1.16%인데요. 고령의 기저질환자는 특히 그 집에서 반신욕을 하시길 권하고요. 몸이 건강한 편이라 하더라도 고령자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어르신들 모시고 사우나, 목욕탕 가는 거 가급적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정부가 이 비수도권 지역에 거리 두기를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를 9월 2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잡았는데 일주일 동안 거리 두기 단계를 굳이 낮춰서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방역 당국 발표에 앞서서 보니까 이 광주시가 네. 거리 두기는 연장해도 고위험 시설이 영업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광주시는 그 집합 금지안, 그러니까 영업을 금지한 14종 시설 가운데 13종을 집합 제한으로 바꿨습니다. 조건부 완화입니다.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해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만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줌바 댄스와 스피닝처럼 실내 집단 운동은 10인 미만인 경우만 허용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게 그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행정명령으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지자체마다 각자 사정에 따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대전하고 세종시에서도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생계 곤란 때문에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에 대한 영업 금지를 풀었는데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좀 확산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네,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매출 하락도 문제지만 그 영업이 안 돼도 계속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니 그 중앙정부가 나서서 임대료 조정과 감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금지된 경우 자영업자도 임대료를 내는 게 억울할 수밖에 없죠. 예. 예, 소상공인 연합회가 이달 3일까지 전국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 비용 중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업은 안 돼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임대료 문제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윤곽이 좀 나왔어요? 네, 방역당국은 그 추석 전후를 가을 재유행의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그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그 휴게소에 관련된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네. 그 실내 테이블은 아예 운영할 수조차 없고요. 모든 메뉴는 포장만 할 수 있고 야외 테이블도 투명 가림판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혁준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처럼 죽지 않는다는 헝가리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노 단위의 미세 바늘로 100번을 찔러도 또 90도의 고온을 가해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가 치유가 잘 된다는 것은 생존력이 강하다는 것과 같기에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헝가리 세멜바이스대 연구팀이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논문입니다.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만큼의 힘을 가해야 터지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지름 80나노미터의 미세 바늘로 입자를 찔러봤는데 터지기는커녕 모양만 약간 찌그러질 뿐 바늘을 빼면 금방 회복했습니다. 연구팀은 같은 실험을 100번이나 반복했지만 바이러스 입자는 온전한 모양을 유지했습니다. 높은 열에도 끄떡없었습니다. 90도의 열을 10분간 줬는데 입자에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감염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달리 여름철에도 왜 폭발적으로 확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구진들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놀라운 자가 치유력으로 광범위하게 다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생존력을 지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독감과 섞여 대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질병통제센터는 겨울철 5차 확산을 경고하며 무증상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 추적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제 추석이 열흘 남았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그러려면 모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 예산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 방식을 두고서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13세 이상 국민 4,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국민의힘은 1,100만 명에게 독감 무료 접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독감 무료 접종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9천억 원이 들어갈 통신비 지원은 선심성 예산이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야 입장이 평행선인 가운데 내일 국회 예결위 소위가 열립니다. 타협안을 찾을지 아니면 여당이 단독 처리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4차 추경안이 제때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을 예정하는 등 지원금 수령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수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까지 남은 기간은 9일.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처리되더라도 주말을 감안하면 추석 이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곳에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에 대해 이번 주 후반인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등이 그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 피해 지원은 다음 주인 28일부터,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신설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입금 예정일입니다. 정부는 지원금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추석 이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요즘 며칠 지역화폐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의원들의 지역화폐 논쟁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고요. 이번 사안의 쟁점과 논쟁 배경에 대해서 정치부 김수철 기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김수철 기자, 예. 지역화폐가 뭐고요? 또 왜 지금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는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돼 있지만 할인폭이 크고 사용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올해 기준으로 229곳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요. 금액만 9조 원으로 추산되는 등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낸 보고서가 논쟁의 발단이 됐습니다. 결론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세원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맹비난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네, 지역화폐 사용하는 곳이 229곳이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제 사용한다는 건데 예. 이 조세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기는 이제 공방을 자제하고 있어요.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 그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연구기관을 직접 공격하는 옳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은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자체장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했다고 비판했고요. 이 지사는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를 향해 희대의 포퓰리스트,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고 비판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번에도 지지 않고 내가 포퓰리스트면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 집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급기야 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에서조차 그릇이 작다는 한탄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걸 보면 그릇이 작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릇이 작다. 이재명 지사가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자신의 역전 사업이 부정당했다 이런 불쾌감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여권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그 본인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하는 데에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중앙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하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 지사가 당대표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적잖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저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공론의 장에서 한번 대토론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열리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월에 이어 1년 7개월 만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 완수를 독려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자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과 연계시키지는 말아달라. 내일은 개혁 성과와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라고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네. 또한 청와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 날 행사에서 병역비리 근절 노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특정 논란을 염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네. 그리고 말이지 공교롭게도 여권에서도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정국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같은 역량과 의지를 갖고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 수사 때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검찰 역량을 총동원했다는 건데 고발이 이뤄진 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고발인 조사도 안 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집중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행 검찰 기득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그 야당의 그 좀 속마음이랄까 복심이 깔려서 그렇게 비판하고 공세를 취하는 거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가운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입장 발표를 하는데요. 야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물타기 하려고 박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수철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에 이어서 이번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하던 탈북민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탈북민은 당시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월북 동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탈북민 A씨가 발각된 것은 지난 17일 오전 군사분계선과 14km 정도 떨어진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전차대대 훈련장입니다. 군 관계자는 대대장과 부대원들이 훈련을 앞두고 주변 상황을 점검하던 중 발견했고 민간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A씨는 훈련장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전했습니다. 야외 훈련장의 특성상 철조망 같은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은 없었고 A씨는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국가보안법상 탈출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월북 동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월북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강화도 월미곶의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탈북민 사건에 이어 2달 만에 일어난 월북 시도입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 향수를 떼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 북한의 유인 공작에 넘어가는 것이 주요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종 신고 2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사건도 있었던 만큼 탈북민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어제 전국에서 치러진 순경 채용 필기 시험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등 공정성 논란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의 고난도 문제라는 평가 등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자 경찰청이 즉시 사과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한 카페 게시판입니다. 순경 채용 필기 시험을 두고 난이도 지적부터 재시험 가능성을 묻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응시생들이 난이도를 지적한 건 한국사 시험이었는데 강사들마저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학원 한국사 강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문제 출제가 이상하고 지엽적이라며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자고 응시생들을 위로했고, 다른 강사도 한국사 기출 역사상 최악의 난이도라며 국정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문제 유출 의혹까지 나오는 등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시험장의 감독관이 경찰학개론 과목 중 잘못 출제된 문제를 정정했는데 시험 시작 전 칠판에 정정된 문제를 적으면서 일부 응시생이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찍어 메신저 등에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이 늦게 시작됐다는 주장과 추가 시간을 줬다는 의혹 등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잡음이 빚어진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유출 의혹 문제로 탈락한 응시생의 경우 추가 합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을왕리 치킨 배달 가장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음주단속 강화됩니다. 음주단속을 매주 2번 이상 늘리고요. 특히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작년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음주사고는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었고요. 추석 연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걱정이지만 연휴 음주운전 사고 이거 더 걱정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대낮에 음주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아 6살 어린이가 숨진 서울 홍은동 사고부터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사건까지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면서도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에 대해선 국민적 공분도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지난해 6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음주사고는 지난해보다 15% 넘게 증가한 상황. 지난 7월 말부터 7주간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건수가 16,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을 덜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기 때문인데 결국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달 연장하고 이 기간 음주 단속을 매주 1번에서 2번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는 적발 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전북 고창군의 한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5억 원 정도 재산 피해가 났고요. 추석 대목 앞두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부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력한 용의자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심우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공장을 향해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더 거세집니다. 오늘 오전 4시쯤 전북 고창군의 한과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불이 잘 붙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약 5억 원 정도고요. 마을 주민이 새벽에 잠깐 볼일보러 나왔다가 화염하고 연기 보고 신고한 건이거든요. 32톤급 예인선 한 척이 한쪽으로 기운 채 반쯤 침몰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14분쯤 전북 군산시 금난도 북쪽 1km 해상에 전박 중이던 예인선이 침몰했습니다. 배에 있던 선장 등 3명은 다른 예인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썰물 때 배가 바닥에 닿았어요. 그래서 배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밀물 때 물살이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침몰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전남 순천의 한 주택 헛간에서 40대 여성과 80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과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이 남성은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지낸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알고 지내던 숨진 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웃 주민인 6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다니던 등산로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철제 펜스가 세워지고 통행이 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철거하기는 쉽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그 현장을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백봉산입니다. 계곡길을 따라 천년사찰 묘적사를 지나면 정상으로 가는 길이 이어지는데 지금은 외부인이 드나들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등산로로 사용된 길이지만 토지를 사들인 대형 건설사가 지난해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을 차단해왔습니다. 통제를 하니까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저도 몇십 년 여기 다니던 길인데. 묘적사에서 갈라지는 다른 길을 택하면 원래보다 20분에서 많게는 1시간이 더 걸립니다. 남양주시는 사전 허가 없이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며 지난 6월 건설사를 상대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유지이지만 해당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인 만큼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가 불법적인 형질 변경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사유지에 심어놓은 나무를 지키려고 등산로를 차단한 것이라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유지이다 보니 등산로가 폐쇄된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하던 산길이었지만 지금은 철문에 가로막혀 등산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최근 등산로 폐쇄가 잇따르는 건 사유지라도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개발을 막아왔던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 7월 해제된 데 따른 영향입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땅 주인들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겁니다. 자기 땅을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니면 그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막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등산로 폐쇄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사유지를 제재할 방법도 없는 상황. 산림청은 순차적으로 국가숲길이 지나는 사유지를 우선 매입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전국의 공원묘지에는 추석 전 성묘에 나선 분들이 많았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미리 성묘를 하거나 귀성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면서 이번 연휴 귀성객은 지난해보다 30%가량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조상묘에 정성스럽게 술을 드리고 큰 절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추석 연휴에 추모공원이 문을 닫기로 하면서 가족과 함께 미리 성묘를 하는 겁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미리 그냥 성묘를 하는 중인데 좀 죄송한 마음도 좀 있고 그래도 또 조상님들이 또 잘 보살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 전국의 주요 추모공원에는 마스크 차림의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휴일 고속도로는 이처럼 성묘객들과 벌초를 하러 나선 차량이 늘면서 평소보다 혼잡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속도로 예상 이용 차량은 모두 428만 대로 지난주 일요일보다 18만 대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추석 연휴 귀성객이 30% 정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세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을 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가지 않겠다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열의 9은 자가용을 이용할 계획이어서 고속도로 구간에 따라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어제 청년의 날 청와대에서 BTS의 깜짝 등장, 뒷이야기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SNS는요. 해외 팬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또 저 보라색 선물 상자도 전달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올해 태어나서 19년 뒤에 청년이들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건데요. 2039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네, 저 안에 3가지가 들어가 있다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그거야 BTS만이 알겠죠. 혹시 앵커께서는 짚히는 게 있으세요? 글쎄요. 혹시 저 다이너마이트 들어있지 않을까? 아유, 폭탄이 아니라 핫백 1위에 오른 BTS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취업난도 더욱 심각해진 요즘, 방탄소년단의 솔직한 발언은 청년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됐습니다. 친구들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자신감, 자존감은 크게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됐죠. 더 당당해져도 되지 않을까. 자신을 믿어보자. 방탄소년단의 청와대 방문 영상이 실린 문재인 대통령의 SNS에는 일명 아미로 불리는 팬들의 영문 댓글이 쇄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아이돌 음악은 따라가기 어려운데 BTS 노래는 가사가 들린다. 그래서 장년층 이상 팬층이 두터운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때도 콘서트 현장에서 BTS를 만났는데 나를 이런 내가 다 외우지를 못하고 두 사람하고 그 리더 우리 알렌 그렇게 감사합니다. 다 고마워요. 두 행사를 모두 기획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SNS를 통해 2020년 가장 위대한 성과를 이룬 방탄소년단에게 미래의 청년에게 지금의 성과를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뒷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래 청년에게 보내는 선물 3가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보관돼 2039년 20회 기념식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전희. BTS 멤버 진이 한 얘기, 자신감이 떨어질 때 내 모습에 당당해지자, 자신을 믿어보자. 도전하는 청춘, 멋집니다. 자, 중견 가수들의 도전기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나훈아 씨는 15년 만에 TV 무대에 섭니다. 본 방송에 앞서 온라인 공연을 하게 되는데 공연 인생 최초로 언택트 방식에 도전하고요. 가수 김범용 씨도 무관중 공연에 도전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가수들만 온라인 공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나이 따위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그대 이름은 도전 도전 도전. 이동훈 기자입니다. 히트곡 바람 바람 바람으로 유명한 가수 김범용이 진지한 표정으로 리허설에 임합니다. 비대면 콘서트,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넘버원, 그립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개최를 앞두고 최고의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7080 가수들 중 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범용이 어제 오후 7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 팬들을 만났습니다. 관객이 앞에 없는 공연은 처음이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열망 속에서 이 콘서트를 열었고요. 또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도 위로받고 저도 많이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트로트의 황제로 꼽히는 나훈아도 15년 만에 시청자 앞에 섭니다. 오는 23일 온라인 공연 녹화를 하는 나훈아는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꼭 공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있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가수 박주희도 신나는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15년간 꾸준히 사랑받은 곡 자기야를 EDM 버전으로 선보였습니다. 박주희는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대중들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중견 가수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내일은 마스크와 함께 겉옷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봉화가 7도, 철원이 8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고 서울도 14도까지 내려가 서늘하겠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가을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니까요.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하늘도 맑지만 공기가 무척 깨끗하죠. 내일도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청정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그 밖에 전국은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거의 없이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밤까지 호남 동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밤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80명대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두 자릿수 되니까 심리적인 안도감은 좀 느낍니다. 네, 이럴 때 방역 당국에서 하는 당부가 있죠. 그렇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특히 오늘 외신 중에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늘로 100번을 찔러도 90도 고온에서도 안 죽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독종 중에도 독종이에요. 네. 마음 같아서는 저 코로나 돌기 확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하겠죠. 전자현미경으로는 보인다니 그렇겠죠. 자, 이제 다시 한 줄 시작입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